동북아시아 거칠고 척박한 땅 위에 고구려라는 위대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구려는 강력한 당나라와 신라의 협공 앞에 멸망했습니다. 민족은 흩어졌고 자존심은 짓밟혔습니다. 그러나 폐허 속에서도 희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나라는 바로 고구려의 혼을 이어받은 제국 발해입니다. 고구려가 멸망한 지 약 30년 후 당나라의 압제에 분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구려의 장군 걸걸중상과 그의 아들 대조영은 고구려의 유민과 말갈족을 이끌고 만주 벌판을 향해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여정은 험난했습니다. 당나라의 대군이 그들의 뒤를 추격했고 마침내 천물령에서 두 군대가 충돌합니다. 전투는 처절했습니다. 하지만 대조영은 뛰어난 전략과 끈질긴 정신력으로 당의 정예군을 전멸시켰습니다. 이 승리로 대조영은 698년 동모산 자락에서 진국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곧 나라는 발해로 이름을 바꾸며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제국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발해는 건국 초기부터 당나라와의 끊임없는 긴장과 갈등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특히 발해의 두 번째 왕 무왕은 군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무왕은 고구려의 영토를 회복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당나라에 적극적으로 맞섰습니다. 732년 그는 당나라의 해안 도시 등주를 공격하여 당나라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당나라의 영토를 공격한 발해의 자신감은 동북아시아 전체를 놀라게 했고, 이를 계기로 발해는 당나라와 대등한 외교관계를 요구하며 당당히 맞섰습니다. 발해는 곧 강력한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문왕과 선왕 시기에 이르러 그 영토는 북으로는 시베리아와 연해주, 남으로는 압록강까지 거대한 영토를 자랑했습니다. 당시의 중국, 즉 당나라는 발해를 가리켜 바다 동쪽에 번영한 나라, 즉 해동성국이라 불렀습니다. 발해는 일본, 신라, 당과 활발히 교역하며 명실상부한 동북아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수도 상경 용천부는 당나라 장안을 본떠 설계되었고 거대한 궁궐과 사찰, 도서관이 들어서며 당시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발해가 특별했던 이유는 단순히 고구려의 후예라는 점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발해는 고구려인 말갈족, 거란족, 신라인, 한족 등 여러 민족이 어우러진 독특한 다문화 사회였습니다. 귀족 계층에는 고구려 유민들이 많았지만 일반 백성들은 대부분 말갈족이었고 행정과 군사체제는 중국 당나라의 제도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융합의 결과 발해는 고구려의 용맹성과 중국의 문화를 동시에 가진 동북아시아 역사상 유례없는 독특한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제국이든 영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9세기 중반부터 발해 내부는 왕실과 귀족 간의 갈등, 잦은 왕위 교체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틈을 타 거란의 야유라보기가 등장했습니다. 강력한 기병대를 이끌고 발해를 침략한 그는 926년 수도 상경성을 함락시키고 발해의 마지막 왕 대인선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발해는 229년 만에 역사에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발해는 이후 역사의 미스터리가 되었습니다. 중국은 발해를 동북 지역의 지방 정권으로, 러시아는 시베리아 지역의 초기 국가로, 한국은 고구려를 이은 한국사의 일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발해의 역사가 민족을 넘어선 동북아시아 공동의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발해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에 국한될 수 없는 동북아시아의 위대한 역사적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발해는 비록 사라졌지만 그 흔적은 동북아시아 곳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사는 사라진 제국을 기억함으로써 다시 태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발해를 다시 기억하며 동북아시아의 찬란했던 역사를 재조명하고자 합니다. 발해의 기억이 우리 곁에 다시 살아나길 바라며 발해 이야기를 여기서 마칩니다.